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이천의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불이 나 경기도 이천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물류센터 건설 현장에서 큰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이번 화재로 확인된 사망자는 38명입니다. 이번 화재는 12년 전 40명의 사망자를 냈던 이천 냉동 창고 화재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번 참사는 12년 전인 2008년 이천 냉동 창고 화재와 판박이 사고였습니다. 왜 이런 대형 화재 사고는 잊을만 하면 자꾸 발생을 하는 걸까요?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 사고,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 2020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 반복되는 냉동 물류창고 화재 사고. 냉동창고 화재의 비극은 해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90년대 이후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하는 냉동창고 화재 사고. 사망자 수는 이들 사고 중 80%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를 낳는 냉동창고 화재 사고,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화재 위험성이 높은 우레탄 뿜칠 작업과 용접 작업을 분리하지 않고 준공 일정에 쫓겨 무리하게 동시에 작업을 진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냉동창고 건설 중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관 보냉제 부착용 접착제, PVC 접착제 등 인화성 물질에서 발생한 유전기가 용접 등에 의해 점화된 후 우레탄 폼에 옮겨붙어 화재가 확산되었습니다. 2008년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의 복사판이었습니다. 지상 3층에서 진행하던 전기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지하 2층 차광막에 착화된 후 우레탄 폼에 불이 옮겨붙어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화재는 모두 우레탄 폼에 불이 옮겨붙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고의 원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작업 공정을 보완했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명백한 인재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냉동창고 건설 현장이 화재에 취약한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한적한 분위기의 이곳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2020년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의 현장입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참담한 화재 사고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검은 연기와 불길이 솟아올랐던 사고 현장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2020년 당시 그곳은 어떤 모습이었고 왜 화재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이천 냉동창고 작업장의 현장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냉동 물류창고였습니다. 검게 그을린 건물의 겉모습을 보면 건물 크기에 비해 창문의 크기와 수가 적습니다. 냉동창고는 방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폐쇄형 지형을 선호하고 출입구와 창호의 수를 최소화하는 밀폐된 구조로 설계됩니다. 이 구조는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어렵게 만들어 인명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사고 당일 67명의 작업자는 이곳 각자의 위치에서 내외부 마감 공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상 3층에서는 전기 용접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용접 중 발생한 작은 불티가 지하 2층으로 떨어져 내립니다. 지하 2층의 차광막에 떨어진 불티가 곧 차광막에 닿아있던 우레탄에 불이 옮겨붙어 순식간에 불길이 번집니다. 지하 2층에서 일어난 화재가 피난 통로인 복도와 계단을 통해 지상 4층까지 퍼지면서 작업자들을 창고 내에 가두어 버린 데 걸린 시간은 단 2분 25초. 3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10명의 부상자와
38명의 사망자를 내고 약 76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내부에서 작업에 집중하고 있던 대부분의 작업자는 복도와 계단을 통해 전파되는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사고의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아예 사고가 나지 않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드러난 골재와 완료되지 않은 마감, 그리고 쌓여있는 각종 자재들과 바쁜 작업 현장,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건설 현장의 이미지입니다. 더 자세히 보십시오. 한 곳에서는 불꽃이 있는 작업과 다른 한쪽에는 단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양제와 스티로폼 등 가연물들이 방치되어 있군요. 당일의 작업 환경은 이렇습니다. 지상 3층에서는 전기 용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지하 2층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막는 차광막이 엘리베이터 지하 피트 방향으로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 건설 현장이 평범하고 안전한 현장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나 냉동 창고는 단열 성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레탄은 냉동 창고의 단열 소재로 흔하게 쓰여왔습니다. 우레탄 폼은 처음에는 불이 붙기 쉽지 않지만 일단 착화가 된 다음에는 빠른 속도로 불을 확산시키고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산합니다. 사망자 다수가 발견된 지상 2층과 화재가 발생한 지하 2층은 상당한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자들이 대피에 실패하여 유독가스에 희생됐다는 점은 우레탄 폼의 위험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레탄 폼의 특징 외에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냉동창고 시공 특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냉동창고는 보통 영하 25도를 유지하는 특성상 단열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단열 성능이 우수한 우레탄 폼을 다량 사용합니다. 둘째,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해 주로 지하층이 활용되며 공사 마감 공정으로 갈수록 구획화, 폐쇄화되어 실내가 미로를 형성하여 피난 및 대피가 매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류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냉동창고 수요가 증가하자 시공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용접, 우레탄 뿜칠, 도색 등 화기 작업과 가연물 취급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냉동창고 건설 현장의 화재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 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첫째, 우레탄 폼 대신 화재에 강한 내화재로 건물 내외장을 시공하여 가연물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배관 설비 공사는 용접 작업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나 불티 발생이 적은 아르곤 용접 등의 방식을 채택하여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작업을 줄여야 합니다. 셋째, 임시 소방시설, 비상대피로와 같은 안전시설의 정상 기능이 항상 유지되도록 설치 관리하는 것입니다. 2000 냉동창고 화재 사고 이후 많은 건설 현장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 위험 작업 전에 예방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 작업 허가제를 운영 중이며 동시 작업을 금지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냉동창고 건설 근로자들이 화재 예방과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히 알아야 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건설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대책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동창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장 작업자는 다음 내용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용접 불티의 위험성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불티 비산 방지 조치입니다. 용접 작업 중에 용접 불티가 가연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비산 방지 포화 같은 것을 사용하여 비산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여 작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둘째,
화재가 발생하면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신속하게 화재 발생 사실을 모든 작업 장소에 알려야 합니다. 셋째, 신속한 대피입니다. 우레탄 화재 사고는 화재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많은 양의 유독가스를 발생하게 되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난 계단과 같은 비상 통로를 통해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하며 평상시에 이러한 대피 훈련을 통해서 그 비상 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안전한 작업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의 일상화와 더불어 신선 제품 당일 배송 등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냉동 물류창고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냉동 물류창고 화재 사고 피해자는 현장의 작업자뿐만이 아닙니다. 법과 현장 모두 안전을 최우선에 두지 않는 한 냉동 물류창고 화재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